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요즘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8,000원에 달해 금달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달걀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값도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달걀 30개 한 판에 7,700원. 지난해 이맘때보다 3,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치솟는 가격도 문제지만 물량도 부족합니다. 없다게 계란이 지금. 계란도 없어서 마음대로 못 가져와 지금. 5천 원 것이 지금 8천 원 됐지. 8천 원 됐는데 앞으로 또 오른다고. 가격이 오른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충남 지역 가금류 살처분 마리수가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일시 이동 중지로 달걀 출하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판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면서 가격 상승세는 일단 멈췄지만 앞으로 AI 확산 여파가 변수입니다. 한 3주 전인가부터 계속 올라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닭 자체가 없으니까. 채소와 과일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양파 1kg 가격은 지난해보다 113%, 건고추와 파는 각각 60% 이상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여름 긴 장마와 태풍부터 올겨울 한파까지 날씨가 원인입니다. 소비자들은 선뜻 물건을 담기가 망설여집니다. 시장 가서 사도 그러고 여기서 사도 그러고 올랐어요 뭐든지 조금씩 다 올랐다. 그러니까 장볼라면 부담스러워. 참치가 살까 말까다 이게 5천 원짜리인데 이렇게 올른 거예요. 설을 2주 앞두고 밥상 물가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있죠. 태안에서는 지금까지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 사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안의 한 북카페. 코로나19 직격탄에 석 달 전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업주는 다른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주는 지금도 일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업주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북카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등 한 달 고정 지출비만 대략 60에서 70만 원. 손님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었던 만큼 코로나19 여파는 그 어느 곳보다 컸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들의 염려가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김 씨에게 위안이 된 건 착한 임대료. 건물주는 한 달 임대료 180만 원 전액을 10개월 동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건물 임대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셔서 마음 편하게 일단은 좀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건물주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몇십만 원이라는 돈이 적진 않은 돈이지만 그 몇십만 원을 인하해준다고 해서 세입자가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예 그냥 안 받는 게 마음적 심적으로라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지자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산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사용료 6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총 감면액은 약 1억 원. 기간은 오는 6월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감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어서 이제 군에서 사용료를 감면해서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시장 군수들도 세금 감면 혜택을 알리며 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 최근 들어 주춤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다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가족 모임이나 고향 방문도 어려울 전망인데요. 집합 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겐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엔 가족 모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충남에서도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적발되면 한 사람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설 연휴 특별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9시 이후의 영업 금지와 5인 이상 금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지침이에요. 사실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강한 주민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독자적으로 5인 이상을 풀 수 있는 여지는 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 안정을 위해선 설 연휴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시설 1,700여 곳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적은 법인 택시기사 약 2,700명에게도 소득 안정자금을 50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야 한다며 이른바 핀셋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인데 그러면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기본소득 개념의 논쟁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코로나19 재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되는 게 제일 확실한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 설 연휴 기간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를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광이죠. 지난해 충남 지역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걸로 나왔는데요. 피해가 크다 보니 충남도는 올해 가급적 축제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3대 읍성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천주교 성지인 해미읍성. 서산 제1경으로 해마다 120만 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록한 방문객 수는 역대 최저. 지난해 해미읍성 방문객은 51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57%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제는 물론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취소된 탓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체 관람객이 좀 제한되고 전통 놀이, 공연 이런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자 주변 상권은 끝물을 침체에 빠졌습니다. 장사들이 안 돼서 지금 난리요 난리. 그냥 집세들만 올라가고 지금 없잖아요. 아예 안 그러잖아요.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면 딴 데 갔더만 거기 쫙 관광차가 돼 있었는데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지난해 충남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1,900만 명으로 전년보다 1,0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8,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축제 취소 여파도 컸습니다. 105개 중 81개가 열리지 못해 2,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관광업계 피해액은 총 1조 1,300억 원. 충남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지역 축제를 가급적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해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산물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한 축제 개최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수산물 축제 같은 것도 그 거리두기를 하면서 개최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가 올해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는 결국 코로나19 상황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방송은 설 연휴를 맞아 국회의원에게 지역 이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진 지역구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공공기관 유치와 산업 폐기물 처리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신 당진시.
누구보다 중부해경청 신청사 부지로 당진을 강조했던 어기구 의원은 경기도 시흥 이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청사 부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며 부지 변경이 안 된다면 중부해경청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번복하기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최대한 싸고 있고 중부청을 가져오지 못하면 거기 인력 개발원이라든지 또 해경청에 또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 중부청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좀 우리 당진에 유치하려고 제가 지금 해경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떠들썩했던 국내 최대 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잘못을 질타했습니다. 관련 법상 산업단지에 산폐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더라도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했다며 초기 당진시가 소극적이었던 탓에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진에 입주하려면 이제 행정에 이제 입주 허가서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계부터 철저하게 입주 기업과 우리 당진 시민들 또 행정 당국이 3자가 모여서 과연 이 기업을 입주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들어올 때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지를 우리 시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어 의원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저는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문 닫게 했으니까 그만한 자유를 뺏은 대가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영업 제한 손실 보상법 이런 것들을 미흡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피해에 대한 그 강제 문 닫게 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 이와 함께 어 의원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배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역 농특산물도 비대면 주문이 증가하면서 택배 판매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가의 택배비 부담도 커졌는데요. 태안군이 관련 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안면도 특산물인 호박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주로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판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판장으로 찾아오는 손님 대신 홈페이지나 전화 주문이 크게 는 겁니다. 택배 물량도 그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해 요즘 하루에 100상자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상자에 3,000원씩 하는 택배비도 부담. 하루 택배비만 3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 매년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트를 조금 자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주문이나 홈페이지로 해가지고 고객들이 찾아 들어와요. 이 군청에서 그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에는 상당히 좋아요. 그 택배비가 비싸니까. 태안군은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가의 택배비와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을 운영하거나 특화작물을 재배할 경우 비용 절반을 부담해주는 사업.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접수 시기를 2, 3개월 정도 앞당겼는데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몰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농산물의 그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그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인터넷 광고와 TV 홈쇼핑 등 태안군은 올해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에 총 2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 코로나 상황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 내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절반이 이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의 2020년 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청년 인구는 2018년 65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61만 3천여 명으로 3만 8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또 도내 20대의 48%가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39%는 충남 이외의 다른 시도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은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청년 주거비 무상 지원 등의 실질적인 청년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후보 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345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 예정자의 기부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4명 중 1명만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 274명 가운데 남성은 69명으로 전체의 25%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남성 합격자는 2명에 그쳤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59명,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합격자 남녀차가 큰 것은 교대 졸업생과 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여성이 많은 게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전체 합격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35%였습니다. 천수만 해안가에 해양 관광지와 어항 기반 시설이 조성됩니다. 홍성군은 국리항에서 어사항, 남당항으로 이어지는 천수만 26km 구간에 2022년까지 1,013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리항에 있는 어선과 여객선 접안 시설을 현대화하고 해상파크와 해변 조망 명소 등을 조성합니다. 홍성 승마장과 속동 전망대 주변에는 스카이타워와 해안공원을 설치하고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해넘이길을 꾸밀 계획입니다. 남당항 동측 매립지에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대하와 세족의 축제광장이 들어섭니다. 충남 인구가 지난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매월 평균 400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인구는 211만 9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600명 줄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서산시와 천안시, 아산시 등 4곳으로 나머지 11개 지역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내포 신도시 개발 호재로 증가세를 보였던 홍성군의 인구는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기준 홍성군 인구는 9만 9,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00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대규모 공장 입주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던 당진시도 지난 2018년 8월 이후 매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충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충남은 1.0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역시 1.31% 상승했습니다. 인근 세종의 전세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1% 상승했고 매매가는 0.95% 올랐습니다. 대전의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률이 각각 2%대와 1%대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건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사부문 1,100여 건, 용역부문 400여 건으로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인데요. 주요 공사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남스포츠센터, 천안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예산 예당호 착한 농촌체험 세상 등입니다. 충남도는 발주 계획을 건설 관련 협회와 기업 등에 배포해 지역업체의 공사와 용역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민간 대형 건축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지방하천 정비와 복구에 3,158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상반기에 예산 6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인데요.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에 1,057억 원을 편성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396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훼손된 지방하천을 복구하고 교량 등을 재건설하는 데에도 1,408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업 대상지는 예산 예산천과 천안 광기천, 아산 온양천 등 7곳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